제3장 단상교류 전력입니다. 자, 첫째 순시 전력인데 어떤 시스템에 이와 같이 V라는 이런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전압을 가하면은 반드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가 하면 요 I라는 이런 전류가 흘렀다. 따라서 V도 순시치 전압을 교류 전압을 가했고, 그러니까 V 이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그런 전압을 가했고, 교류 전압을 가니까 마찬가지로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가 하면은 I가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뒤지는 이런 전류가 흘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압도 이와 같이 순시 전압을 가했고, 전류도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뒤지는 이런 순시 전류가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전압도 사인파로 변화하고 전류도 사인파로 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인데 전력도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그 전력을 순시 전력이라 한다.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의 순시치 곱하기 전류의 순시치 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순시 전력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순간순간 변하는 전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형광등이 한계가 32W다라고 했을 때 그 32W라는 뜻은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 바로 순시 전력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변하는 전력인데 그거를 평균치를 구한 전력이 바로 평균 전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균치 정의식입니다. 평균치 정의식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P 같으면은 P, dt 해도 되고, 뭐, d 오메가 t 해도 되고, d 세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변수니까. 그래, 구해보니까, 이쪽 두 개를 적분해서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vi 코사인 세타라 나오더라. vi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우리가 전력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 평균 전력을 구하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나오더라 뜻입니다. 저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순시값을 필기체 소문자로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 같으면은 필기체 소문자 V, 전류 같으면은 필기체 소문자 I, 전력 같으면은 필기체 소문자 P. 다음에 최대치는 피크치니까 영어로 맥시멈이죠. 전압의 최대치는 VM, 전류의 최대치는 IM, 이래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치는 인쇄체 대문자 V, 또 전류 같으면 인쇄제 대문자 I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보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저때 V는 전압의 시로치입니다. 그 다음에 I도 전류의 시로치가 되고 저때 코사인 세타를 할 때 이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률을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면은 세타가 뭔가 하면은 역률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역률각이 뭔가 하면은 전압하고 전류 위상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V는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가했고 그 여러 전류는 I가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는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세타만치 난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게 세타가 역률각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력 중에서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비상전력, 다음에 유효전력, 다음에 무효전력 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는가 하면은 비상전력을 PA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효전력을 P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 무효전력을 PR이라고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 물론 이거는 내하고 약속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무효전력을 Q라 표시한 책도 있는데 나는 막 그냥 PR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상전력은 P자가 껍데기 P자다. 껍데기 P자. 껍데기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상전력을 P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를
비상전력을 한다, 급등이 전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도 벡터죠. 크기와 방향이 있다면 뭐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든지 아까 말했다시피 전류도 벡터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면 I는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비상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전압도 복소수고 전류도 복소수가 되니까 전기를 하면은 내나 복소수가 나옵니다. 즉 실수하고 헛수하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비상전력을 구해서 요 실수부를 유효전력이라고 헛수부를 무효전력이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그냥 산수합이 아니고 벡터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복소수니까 크기만 구하면 내나 루트 해갖고 그죠?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헛수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전력인데 유효전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균전력, 소비전력, 그냥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전력은 소비전력, 유효전력, 평균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은 그냥 전력이 해야 된다. 그냥 우리 전력이 바로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첫째는 비상전력의 실수부다. 실수부. 자, 여기에 앞페이지 잠깐 한번 보면은 앞페이지 보면은 여기 바로 비상전력이다. 비상전력 PA죠. PA. 여기 비상전력이다 이 말이고 다음에 여기 유효전력이죠. 그다음에 여기 무효전력이다. 자, 그러면은 저때 저 유효전력이라는 뜻은 뭔가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만 소비되는 에너지를 뭔가면 유효전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로 말하면은 저항에 소비하는 전력을 유효전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앞에서 R을 세죠.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동위상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무효전력은 전압하고 이렇게 동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에 이 무효전력은 비상전력의 사인 성분인데 회로로 말하면은 리액턴스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무효전력이라 합니다.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비된 에너지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전력은 필요악이 됩니다. 없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좋다 이 말이지. 있기는 이때 아주 작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리액턴스라는 뜻은 내가 유도 리액턴스를 했죠. L을 저항값으로 환산하는 값이 유도 리액턴스 아닙니까? L에서는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지는 이게 바로 무효전력이다 이 말이지. 무효전력. 자, 그 다음에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을 벡터합은 평행사변인 거죠. 대각선의 길이가 벡터합이 됐죠. 여기 바로 비상전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각을 세타랍니다. 세타. 저 세타는 내나 역률각이라 해도 되고 뭐 전압하고 위상 차려도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절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저 삼각형을 전력삼각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가 되겠죠. 다음에 사인 세타는 PA분의 PR이 됩니다. 자, 요 시기에 봤을 때 P라는 뜻은 PA를 요 곱하면은 PA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무효전력 PR이라는 것은 PA가 저 왼쪽으로 곱해지면은 PA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PA가 뭐냐면은 비상전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비상전력의 코사인 성분, 유효 성분이다 이 말이지. 실수부에 있으니까. 그다음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비상전력의 사인 성분이다. 무효전력이니까. 만약에 지금 저기 유도 리액턴스니까 전류가 뒤집지만은 용량 리액턴스 같으면 이게 올라가 90도 앞선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래 하더라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뒤지는 무효전력에 대해서 지상 무효전력, 요거를 전류 이상이 앞서는 무효전력에 대해서 저거를 진상 무효전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비상전력은 P 플러스 마이너스 JPR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J 할 때는 전압이 유상이 앞선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지상 무효전력,
전류가 뒤진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JPR 할 때는 전압이 뒤진다. 거꾸로 말하면 전류가 앞선다는 뜻이니까 진상무효전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액턴스가 유도리액턴스니까 유도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지상 전류가 뒤지는 무효전력이라는 뜻이 되고, 다음에 용량리액턴스에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플러스니까 진상 전류 이상이 앞서는 무효전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전력의 표시를 P 플러스 마이너스 JPR 요래 표시했다 이 말이지. 요때 플러스로 표시할 때는 지상 무효전력, 마이너스로 표시하면은 진상 무효전력 요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유효전력은 자, 여기 비상전력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비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도 복수수고 전류도 복수수니까 정렬을 하면은 실수부와 헛수부가 나오더라. 그래서 실수부를 유효전력이라 하고 헛수부를 무효전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크기를 보면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다음에 유효전력인데 요 유효전력은 아까 벡터도를 봤지만 전력상을 봤지만은 비상전력의 코사인 성분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비상전력의 코사인 성분이 바로 유효전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비상전력의 사인 성분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는 요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상전력이라는 뜻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효전력은 비상전력의 코사인 성분이니까 VI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시할 수 있고, 무효전력은 비상전력의 사인 성분이니까 VI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력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유효전력을 말하니까 그냥 단상전력이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VI 코사인 세타다 일반적으로 쓰는 식이 요겁니다. 무조건 단산전력은 누구한테 물어봐더라도 단산전력을 물으면은 VI 코사인 세타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그냥 전력을 유효전력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구별해야 문제의 답이 올바르게 나옵니다. 요 구별 뭐냐면은 답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직렬회로하고 병렬회로가 있는데 반드시 이 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 비상전력이라는 뜻은 전류를 표시해야 됩니다. 임피던스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효전력이 저항에 소비되는 에너지고 무효전력이 리액턴스에 소비되는 에너지니까 저항과 리액턴스 합이 바로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I 제곱 R이고 직렬혈입니다. 다음에 저항에 소비하는 전력이 유효전력이라 했죠. I 제곱 R. 다음에 리액턴스 소비하는 전력이 무효전력이라 했습니다. I 제곱 X. 그래서 저와 같이 전류로 표시하는 것은 반드시 직렬회로에 적용하는 겁니다. 직렬회로의 저식을 적용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렬회로에 한번 해보자. 적용을 한번 해보자.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Z분의 V제곱, 다음에 R분의 V제곱, X분의 V제곱 요래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지. 반드시 요건 구별해야 됩니다.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표시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비상전력은 I 제곱 Z, 다음에 유효전력은 I 제곱 R, 다음에 무효전력은 I 제곱 X 이렇습니다. 다음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으로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전력은 Z분의 V 제곱, 다음에 유효전력은 R분의 V 제곱, 다음에 무효전력은 X분의 V 제곱이다. 물론 소자가 한 개일 때는 뭐 I 제곱 R이나 R분의 V 제곱은 똑같습니다. 소자가 한 개일 때는 상관없는데 소자가 두 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RL 직렬회로 또는 RLC 직렬회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직렬회로냐 병렬회로에 따라서 요 식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여기 보면은 단위가 피상적의 단위는 볼트암페어입니다. 볼트암페어. 왜 그러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전류기니까 저 단위가 너무 작다. 그럼 1000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가 영어로 1000배라는 뜻이죠. 킬로볼트 암페어. 100만 배면은 메가볼트 암페어.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 메가볼트 암페어, 기가볼트 암페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유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W가 와트입니다. 자, 와트라는 것은 유전력의 단위다. 그래서 적어도 전력의 단위가 좀 작다 생각하면은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유전력의 단위는 바입니다. 바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무유전력의 단위도 좀 작다, 좀 크게 해보자 이러면은 킬로바, 메가바, 기가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위만 보더라도 비상전력이다, 유효전력이다, 무효전력이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변압기가 뭐 100kW다 이란다고. 그러면 100kW냐 kVA를 구별하면 보자. 일반적으로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정지하고 있는 기기는 kVA를 표시하고 회전하는 기기는 kW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100kW다. 변압기는 정지기죠. 100kVA다라는 뜻입니다. 콘덴서가 20kg다. 이 말은 20kVA다라는 뜻입니다. 콘덴서도 정지기입니다. 발전기는 전동기 회전기죠. 발전기가 100kg다. 이 말은 100kW다라는 뜻이고, 다음에 전동기가 10kg다 하는 뜻은 10kW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전기는 kW로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정지기는 kVA로 표시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입니다. 역률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하는데, 저때 이제 회로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역률을 코사인 세타를 할 때 세타가 뭐냐 하면은 역률각입니다. 그럼 역률각이 뭐냐면은 전압하고 전류 위상차를 말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회로적으로 이해했고, 우리 에너지적으로 전력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면, 아까 전력상을 중에서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다. 비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B다라는 뜻입니다. 비상전력이 크게 말하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다. 그죠? 이쪽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소주점이 단위가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퍼센트. 자, 그래서 앞으로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렬열에서는 한번 더 해보면은 직렬의 전류를 표현해야 되겠다. 비상전력은 I 제곱 Z, 유효전력은 I 제곱 R, 무효전력은 I 제곱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직렬열의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표시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 다음에 병렬열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으로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전력은 Z분의 V제곱, 다음에 유효전력은 R분의 V제곱, R에 소비하는 전력이니까 무효전력은 X분의 V제곱. 요거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직렬회로, 빈렬회로 요거 구별 안 하면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소자가 한 개일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I제곱 R 해도 되고 R분의 V제곱 똑같죠? 소자가 한 개일 때는. 근데 소자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직렬회로하고 빈렬회로를 구별해서 공식을 적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복소전력입니다. 복소전력. 복소전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비상전력을 말합니다. 비상전력. 복소전력은 비상전력이다. 그래서 비상전력은 요렇죠. PA로 표시하기로 했는데 비상전력을 복소수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상전력이라는 뜻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는데 요게 전압 비상전력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한다 이면 요래 하면 되는데, 저래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달라지더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유도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인데 전류 위상이 뒤져야 된다. 그런데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저래하면은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에 소비되는 전력을 진상무효전력이 하는데 그럼 전류 이상이 앞서야 되죠. 앞서야 되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J가 되는데 플러스 J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두 개 중에 한 개를 뭔가 하면은 공액을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액을. 자, 그래서 전압을 공액을 취해야 되고 전류를 공액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전압을 취해도 되고 전류를 취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한 개를 공액을 취해야만이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소전력은 비상전력을 복소수로 표시한 전력은 맞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는 맞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를 반드시 공액을 취해야 된다. 이때 공액이라는 것은 헛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것을 공액이랍니다. 헛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걸 공액이랍니다.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를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개만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 한 개만 공액을 취해서 전개를 합니다. 전기를 하면 이 복수수가 되니까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은 실수하고 이렇게 헛수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 이랬을 때 복수전력의 실수부를 유효전력이 하고 내나 헛수부를 무효전력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앞에 설명하고 똑같지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은 뭔가면은 복수전력은 비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도 복수수로 주어지고 전류도 복수수로 주어질 때 전압 곱하기 전류를 복수전력 또는 비상전력이 하는데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개를 공액을 취해서 곱합니다. 곱해갖고 전개를 하겠다. 전개를 해갖고 실수부를 유효전력을 하고 헛수부를 무효전력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공액을 취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다. 자,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전기라 생각해도 좋다. 발전기라. 여기 발전기라 생각하고 여기 이제 부하입니다. 부하. 요거를 부하를 하자. 그래서 요걸 제너레이터 발전기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발전기에 기전력이 E가 되겠죠. 다음에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가 있다면 그거를 Z를 하자. 그래서 발전기 기전력을 E를 하고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를 Z를 하기라고.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를 ZL을 하면은 여기에 전압이율에 걸리겠고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이 발전기 쪽에서 부하 ZL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을 공급하는데 최대로 전력을 공급하는 조건을 생각해봐라는 뜻입니다.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조건. 자, 조건은 문제 미분하면 되지만 막 결과만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첫째는 내부 임피던스하고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가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액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가 크기는 첫째는 크기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액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액이라는 뜻은 헛수부의 부를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되는가 하면은 실수부는 실수부대로 같아야 되고 RG하고 RL하고 같아야 되고 헛수부는 헛수부대로 같던데 여기에 마이너스 공액을 취한 거죠. 그래서 저래 되면은 ZG하고 ZL이 크기는 똑같고 공액의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는 조건에 보면은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고 내부 임피던스하고 외부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가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액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ZG가 RG 플러스 JXG를 하자 이 말이야. 그럴 때는 만약에 이 ZL이 어찌 되어야 되는가 하면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RG 실수부는 같아야 되죠. RL 마이너스 J의 XG 요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요래 되면은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똑같은데 크기는 왜 나면 루트에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헛수의 제곱 하면 되니까 크기는 똑같고 공액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는 조건은 크기가 똑같고 공액의 관계가 이루면 되겠다.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이 조건을 전력식에 대입하면은 그때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4RL분의 V제곱 또는 4RG의 V제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체전력은 이 정도만 지금 전력이 전달되더라 이 말이지. 4RG분의 V제곱 해도 되고, 왜냐면 RG하고 R이 똑같아야 되니까 4RL분의 V제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때 V는 인쇄체 대문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로치입니다. 시로치. 저때 RG는 내부 임피던스고 RL은 부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원측에서 부하 쪽으로 최대로 전달되는 전력은 4RG분의 V제곱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RG하고 L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4RL분의 V제곱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런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